여기가 자꾸 죽어 들어가는 게 골반의 불균형이 있으면 더 심해지는 거라 이걸 이제 힙딥 운동들로 많이 하는데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보시면 요 양말에 마크가 있거든요. 이 마크가 양말의 마크가 하나는 안쪽으로 좀 돌아가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있어요. 이 마크가 보이나요? 이게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는 발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 있을 때는 키도 크고 골격도 좋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안에서 보면 척추뼈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목에 영향을 주고 머리에까지 영향을 준다. 우리가 걸레를 짤 때 밑에서부터 막 짜잖아요. 그러면 짜면 물이 여기 밑에도 많이 짜지겠지만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가 어디죠? 반대쪽 가만히 있는 쪽에서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짜다가 여기가 어떻게 돼? 팅 하고 풍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위가 아픈 거라고 보면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일자고 되게 커 보이지만 얘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척추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안 갖고 오신 거니까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임상적인 증상만 봐도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천장 바라보고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하게 누워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냐면 아까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제가 봤죠. 왜 밑에서부터 보냐면 이분의 이 발의 모양이나 침대에 눕는 걸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침대 가운데 눕는 것 같죠? 자, 더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발은 이쪽으로 와 있고요. 몸은 반대쪽으로 가 있어요. 힘을 뺀 상태에서 아까 진짜 딱 고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힘을 빼고 보면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요 모양 자체가 틀어졌기 때문에 침대에 누웠을 때 가운데 눕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찌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엄지발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자, 힘 뺄게요. 제가 들어봐 줄게요.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느낌, 이 다리가, 그 다음에 반대쪽 엄지발가 들어 무겁죠? 엄청 무거워. 이 다리가 얘를 들면 가볍게 들리거든요? 근데 얘를 딱 드는 순간 오호 무겁죠? 본인도 알아요. 힘을 쓰는 부위가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 그러고 봤더니 이 호주머니가 여기서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호주머니가 거의 안 보여요. 아까 말한 발도 꼬이고 골반도 꼬이고, 결국은 꼬인 게 어깨로 나타나면서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보니까 요 위에 주름 자체가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목에서부터. 그래서 목과 어깨까지의 귀의 거리와 이 거리가 어때요? 훨씬 멀죠? 얘는 가깝고 얘는 멀어요. 밑에부터 꼬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간격이 넓은 게 아니고 좁아. 그러면 잘 티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이분은 봤을 때 이 발부터 꼬여서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발에서 꼬인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꼬인 부분을 찾으려고 봤더니 발이 얘가 하나는 가볍고 하나 얘는 무거웠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거든요. 요 바깥쪽에 있는 뼈를 여기로 눌러봐. 아프죠? 네. 자, 반대쪽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괜찮죠? 확실히 많이 좀 쓰는 쪽에 뼈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 뼈가. 요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만졌을 때 여기가 굳어요. 그럼 여기 부분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위에서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 어떠세요? 많이 아프죠? 여기가 많이 굳어 있어요. 발이 한쪽을 많이 써서 부하를 많이 받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굳습니다. 자,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이제 풀릴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 띠가 있었던 게 없어졌죠? 요렇게. 요 느낌 느껴보세요.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마치고 나면 요 허벅지를 따라서 바지선이 아까 다르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요 당기는 힘이 안쪽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바깥쪽에서 만지는 요 허벅지의 앞벅지라고 표현합니다. 앞벅지가 많이 쓰이는 거야. 여기에 누르는 앞벅지 느낌하고 여기 앞벅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요 앞벅지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앞벅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앞벅지를 어떻게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짝다리를 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짝다리를 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 힘을 많이 쓰니까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제대로 못 써서 그렇게 될 수 있으세요. 요렇게 앞벅지가 두꺼워졌거나 한쪽에 허벅지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짝다리 짚을 수도 있고 좌우 골반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아까보다 풀린 느낌 나죠?
요렇게 풀고 나면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꼬인 게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꼬였으니까 또 여기 중앙으로 가겠죠? 그러면 배꼽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배꼽을 중심으로 보고 우리가 진짜 다리 길이와 가짜 다리 길이를 잴 수 있는데, 진짜 다리 길이는 요 배꼽에서부터 여기까지 잰 거리와 이 배꼽에서부터 안쪽의 복사뼈까지 잰 거리를 재보고, 그 다음에 뼈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뼈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공간을 이렇게 길이를 재봤더니, 야, 이 길이는 똑같아. 뼈하고 복사뼈까지의 길이가. 근데 배꼽에서 잰 길이가 차이가 난다? 아, 이거는 가짜 다리 길이 차이다. 기능적으로 골반이 틀어지고 복부에 있는 근육이 불균형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 거다. 그러면 배꼽을 중심으로 얘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너무 아프죠? 예. 이분은 무조건 배꼽을 중심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한쪽 다리가 무거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배꼽에서부터의 길이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꼽을 풀어줘야 됩니다.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이 배꼽을 풉니다. 근데 이런 부위는 아기를 낳고 나서의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기가 머리가 무겁고 이 돌잖아요, 뱃속에서. 그리고 걔가 내 맘대로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고 나서 보면 아기가 한쪽 방향으로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어떻게 돼요? 한쪽이 더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특히 출산 후에 배꼽이 좀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골반의 불균형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라 요 부위를 항상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네, 괜찮죠? 요 배꼽이 있는 부분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 목 쪽에 있는 근육들 요거 아프죠? 여기는 좀 덜 아픈데 왼쪽이 훨씬 더 아프실 거예요. 요 부분이 아픈 부위가 요 목에 연결되어 있는 턱 라인까지 같이 연결돼서 이 귀하고 턱이 연결된 요 안쪽 부분은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여기 누르면 아플 거거든요. 요 자리를 같이 풉니다.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얘를 푸니까 이 턱의 입술이 약간 한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입술도 좀 틀어져 있겠구나.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다 굳어 있겠다라고 보고 거기도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자, 호흡 편하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풀린 느낌 나나요? 그러면 이 치아를 씹을 때 앞니가 음식을 자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디가 삐뚤어져 있다? 이 척추뼈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앞니가 살짝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만져보면 이 앞니 쪽을 만지면 여기가 틀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아프죠? 여기 보면 단이 있습니다. 단이 뭐냐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높낮이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느껴져요. 아, 요게 골격형으로 얼굴이 틀어진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많이 씹지 말라고 그래. 딱딱한 거. 자꾸 잘라서 이게 우리가 잘라 먹잖아요. 사과도 깎아 먹고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목의 긴장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자, 호흡 편하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기 단이 느껴지는 게 이제 좀 풀린 느낌 나나요? 요렇게. 그러고 나면 얘가 또 씹는 게 하악, 아래턱, 위턱, 상악이 서로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물리니까 맞물리는 부분에 요 송곳니 쪽이 굳어 있어요. 여기 느껴지시죠? 여기를 양쪽을 같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요 자리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척추뼈와 발에서부터 꼬인 힘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 이 꼬인의 힘을 밑에서부터 풀어주고 중간에 척추와 목에 연결되어 있는 요 라인들을 같이 풀어주면 어깨의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고 어깨의 긴장도가 안 올라가면 두통도 떨어지지 않겠냐. 뇌에 이상이 있다고 그랬으면 벌써 MRI에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기능적인 접근법으로 일단 몸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괜찮죠? 네, 요렇게 풀고 나면 여기가 훨씬 더 편한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목뼈와 연결되어 있는 요 광대뼈가 있거든요. 광대뼈가 상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상악이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힘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광대뼈가 아픕니다. 그러면 광대뼈를 봤을 때 여기 광대를 눌러보면 광대가 확실히 아플 거예요. 요 광대뼈거든요. 아프죠? 왜냐하면 힘을 위에 있는 턱에 힘을 결국은 얼굴뼈에 이 광대가 같이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광대가 자꾸 돌출되는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자꾸 얼굴이 이렇게 굴곡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게 여기가 나오는 게 자꾸 이 씹는 힘이 자꾸 뼈를 밀어서 광대뼈가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꾸 풀어주셔야 돼요. 광대뼈를.
그리고 이런 골격형인 분들의 꽈배기처럼 꼬인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귀입니다. 귀가 연결되어 있는 뇌저 바닥뼈가 있는데 귀의 바로 앞부분, 귀밑머리거든요. 요 부분을 눌러보면 두통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띠가 있어요. 여기 띠 있죠. 여기도 띠가 있죠. 이게 어디냐면 귓구멍 바로 앞에. 그러면 여기 자리가 귀밑머리하고 여기 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대가 있는 광대 활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딱 누르면 띠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프죠? 예, 이게 바로 골격형인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척추뼈의 불균형과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두통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시고,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됐다.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어 마시시고 내쉬고. 자, 마지막 들어 마시고 내쉬겠습니다. 자, 지금 느낌 어떠세요? 괜찮죠? 이렇게 풀리고 나면 이제 목이 뒤로 이렇게 넘어간 느낌이 나고 어깨가 바닥에 딱 이렇게 닿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도 어때요? 아까보다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 나죠? 그러면 이 복부도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느낌이 날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다리 무게가 아까 다르다 그랬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힘 빼시고 이렇게 하는 느낌. 다시 이 느낌. 가벼워졌죠? 본인이 알아요. 이렇게 들면 이게 좀 더 무거워지고 얘가 어때? 좀 더 가벼워져요, 이게. 아, 이게 불균형했던 게 맞춰지는구나. 이게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요 바지 옷이 약간 자기 자리로 따라갑니다. 느껴지시죠? 네, 목도 훨씬 더 가벼우실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운동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저쪽 바라보고 옆으로 한번 누워보실게요. 골반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중 하나가 옆으로 살짝 한 상태에서 머리만 살짝 뒤로 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힘 빼시고. 그래서 등이 일단 일자로 맞아져야 돼요. 일자로 맞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힙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골반에서의 힘을 잘 못 쓰면 사람이 어떻게 쓰냐면 약간 밀고 서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고관절이 넓고 그 다음에 다리뼈가 안쪽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한 발로 서는 동작들이나 걸을 때마다 써야 되는데 여기가 자꾸 죽어 들어가는 게 골반의 불균형이 있으면 더 심해지는 거라 이걸 이제 힙딥 운동들로 많이 하는데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골반의 교정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요렇게 놓고 이 발을 요 발 뒤꿈치랑 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맞춰요. 발 뒤꿈치를 맞추고 요 끝선이 엉덩이선하고 맞추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발을 댈 테니까 여기를 이렇게 발을 붙이는 거예요. 발 뒤꿈치 보이죠?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여기 뒤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밀리지 않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을 붙이고 이 발을 미는 느낌으로 얘를 살짝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한 다음에 천천히 내릴게요. 다리 힘을 못 써서 들지도 못해 지금. 다시 천천히. 그래도 이게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뒤집어지면 안 돼요. 요렇게. 이거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다리를 벌릴 때 골반이 앞으로 빠지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 때 골반이 뒤로 빠지는 유형이 있어요. 둘 중에 앞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려고 하고 또는 벽에 자꾸 붙이려고 누르는 힘으로 얘를 너무 많이 들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이걸 미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꾸 뒤집어질 사람은 뒤집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볼 게 여기 골반을 보고 그 다음에 발을 봐야 돼요. 두 개가. 이분도 발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발이 자꾸 무너지죠. 자, 다시 해볼까요? 벌렸다가 천천히 놓고. 자, 다시 한 번 더 올리고 내리고. 좀 더 힘들면 이 손으로 바닥을 짚어도 돼요. 이렇게. 좋죠? 하고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호흡. 이 손을 좀 더 이쁘게 이렇게. 이름 좀 이뻐요. 하고 내리고. 근데 집중은 어디다 해라? 골반. 그리고 발바닥. 그렇지.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크램쉘이라는 운동인데 단순히 다리를 벌리고 좁히고 이거 되게 많이 유행하는 운동인데도 그거 하는 운동에서도 두 개만 신경 써라. 발과 골반. 그리고 얘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지 자꾸 뒤로 누우려고 하는지를 보고 중립만 유지해라. 그러면 이 근육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오른쪽 왼쪽이 맞춰질 거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하고 천천히 내리고 몇 개씩 하면 돼요? 10개에서 12개 하시면 돼요. 자, 힘 빼시고 힘 빼고 으쌰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가 막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잘 못 쓰던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못 쓰니까 목 어깨는 자꾸 애를 써야 되니까 여기만 자꾸 쓰고.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하체의 중등근,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 여기가 다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잘 안 해봤던 거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충 만약에 이분이 이걸 안 해놓고 그냥 발만 벌리면 몸 다 써요. 몸 다 쓰면 오히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딱 제한해 놓고 그 타겟된 근육만 쓰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 여기다가 막 밴드 걸고 뭐 걸고 하면 이분들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가 강화가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한번 천천히 앉아보겠습니다. 섰을 때, 키가 아까보다 더 커진 느낌이 나거든요. 더 크면 안 되죠? 네. 근데 아까보다 더 커진 느낌이 제가 보기엔 확 커졌어요, 지금 사람이. 그래서 이게 여기가 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찌그러져 있던 몸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커진 느낌의 목과 어깨의 긴장도가 내려간 느낌이 확실히 나시죠? 이 발은 어떠세요? 딱 딛고 있는 느낌? 다 딛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딛고 있는 느낌 나죠? 이렇게 해서 골반부터 발이 딱 인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똑같이 서는 거고 짝다리 짚는 습관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